국민의힘은 그동안 주호영 비대위가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하고 아주 혼란에 빠졌다가 네. 7일 네.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네.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의총에서 박수로 추대를 했다는데 네. 일부는 나 박수 안 쳤는데 왜 다 박수 쳤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네. 왜 정진석을 택했을까요? 뭐, 또 잘 아시잖아요. 예, 뭐, 같은 충청도고, 뭐, 비교적 대통령하고 좀, 뭐 마음을 좀 이해하고, 또 당도, 당내 뭐, 최다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5선이죠. 그렇죠. 당도 잘 알고, 대통령 뜻도 잘 아니까, 이 가교 역할을 참 잘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지금 비대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도 빨리 조기 전당대회를 하고 싶을 거예요. 네. 예, 지금 이 상태로 어정쩡하잖아요. 네. 빨리 이준석은 완전히 좀 날려버리고 당이 진짜 제대로 잡아서 하려는데 그 마음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정진석 정도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호영은 본인이 신선하지도 않지만 뭔가 이 속에 또 무슨 생각할지도 몰라요 또. 예? 당대표는 내가 혁신형 비대위원장에서 이거 앞으로 내년까지 계속 갈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당이 또 혼란스럽거든요. 또 박주선 비대위원장 후보도 저는 그분 참 잘했다고는 생각했는데 인품도 괜찮고 평이 괜찮잖아요. 근데 당에 대해서 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좀 엄두가 안 났을 거예요. 네, 지금 뭐 했다고 그렇죠. 옛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왜 그 민주당 국민의힘 와서 힘을 썼습니까? 공천권 갖고 왔잖아요. 그때는 공천 그렇죠. 쥐고 있었으니까. 지금은 누가 비대위원장을 하더라도 공천권 없거든요. 없죠. 빨리 전당대회 가는데 그 가교 역할 어떻게 보면은 법원 판단에 따라서 비대위가 일주일 만에 끝날 수도 있고, 뭐 잘해야 뭐 연말이나 내년 초 가겠죠, 길어야. 근데 그 과도기를 그 처리하는 데는 정진석만한 사람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대위원장이 정진석 의장 얘기대로 네. 독배 아닙니까? 독배. 그렇죠. 좋은 소리 못 듣죠. 예. 이 8일날 전국위원회가 열려갖고 이제 정식 선출이 됩니다만은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진석 부의장도 친윤이고 윤핵관 아니냐. 그래서 도로 윤핵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나 정진석 부의장이 친윤의 좌장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기존의 두 윤핵관 권성동, 장제원하고는 좀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결이 다르죠. 장제원, 권성동은 좀 약간 탐욕스러운 이미지, 뭐 뒤에서 자기 사람 심고 또 좀 하여튼 어두운 이미지라면은 정진석은 국회의원 치고 비교적 평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청와대 왜 민주당 때 대변인 했던 박수현 말도 잘하고 그러거든요. 정진석한테 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 공주 이쪽에 이 아버지가 정진석 아버지가 정성모라고 옛날에 그 충남도지사 내무부 장관 했던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육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단단한 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준석은 뭐 윤핵관 호소인이다 정진석이가 했는데 단순하게 뭐 탐욕을 갖고 뭐 그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존 윤핵관하고는 좀 사람이 좀 차원이 다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여 공주는 이 정씨 집안에 아주 그냥 11선을 지금 붙여놓고 아들이 하고 있는데 정성모 전 장관은 국회의원 하실 때 민정당의 정책위 의장도 오고 그랬는데 아주 저하고는 가까이 지냈었습니다. 예, 생각이 납니다. 그분. 아주 가까이 그렇죠.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정다감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되네요. 그런데 이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윤핵관의 핵심인 두 사람 중에 장제원 의원은 얼마 전에 백의종 군을 선언했어요. 임명직은 안 하겠다. 권성동도 오늘 사퇴하는 거죠? 당연히 사퇴해야죠. 원내대표 지금 뭐 후임 물망까지 좀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표를 오늘 사퇴를 해서 추석 밥상 화제에 더 이상 권성동, 장제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윤핵관은 더 안 나옵니다. 윤핵관 하니까
저도 뭐 같은 듣는 유흥가로서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예? 뭐 윤 씨들이 무슨 못된 짓 한 것처럼 하는데 그 이준석이가 만든 말이거든요. 참 이 프레임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냥 친윤 뭐 이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이제 2선으로 물러난다고 하지만 뭐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몇몇 의원들이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그 문희만 2선 후퇴 아니냐. 실질적으로는 뒤에 앉아서 그렇죠. 이렇게 당을 조정하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면은 그게 물러나는 것이냐. 사실상 정진석 부의장도 이 윤핵관 두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새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앉힌 것 아니냐. 자칫하다가는 허수아비를 할까? 허세 뭐 비대위원장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겠죠. 뭐 그렇게는 안 되고 정진석 의원 자체가 그만큼 뭐 경륜이나 또 자존감도 있는 사람인데 그럼요. 그냥 누구 뭐 꼬봉처럼 이렇게 할 사람은 아니고 대통령하고 또 나이도 동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향 친구라고 할 줄인데 아마 고향 친구는 아닐 겁니다. 같은 이제 공주가 영고죠. 영고. 그 전에는 몰랐다. 그 전에는 모르니까 그냥 고향 동년배다. 그리고 윤 대통령도 서울에서 났지 공주에서 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집안이 이제 조선 중기부터 몇백 년간 충남 논산 공주에 사는 거죠. 박병윤 씨 구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정진석 의원은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저는 적격이 아닌가 싶어요. 더 중요한 거는 정진석 비대위원장보다 대통령이 그 어떻게 보면 관리를 좀 잘 해야죠. 힘을 실어주고. 그렇죠. 힘을 실어주고 이번에 뭐 홍보수석도 바꾸고 그 뭐 하고 몇 명 했습니다만. 대변인은 잘 바꿨대요. 그렇죠. 대변인도 이제 그 힘을 실어줄 때 실어주고 안 실어줄 때는 안 실어주고 그리고 할 얘기는 하고 이런 사람을 둬야 되잖아요. 요전에 뭐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비서실장이 그랬잖아요. 그만둘 자유가 있는 건 아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나는 임기가 하루다. 하루살이라고 생각하고 나 일하겠다. 그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하고 대통령실이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제 할 말을 하고 쓴소리도 대통령한테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조직이 돌아가야지 비로소 대통령실의 생기가 돌아가는 거죠. 저는 윤핵관들 뭐 옛날에 장제원, 권성동이가 심은 사람들 뭐 어느 정도 걷어낸 거, 솎아낸 거는 뭐 어느 정도 그건 뭐 필요하다고 봐요.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 스스로 변하고 대통령 참모들이 변하고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핵관들도 기왕 물러나기로 했으면은 정말 깔끔하게 물러나야지 문희만 2선 후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물러나니까 요새는 신윤핵관이라 해갖고 또 이렇게 완장을 자신 분들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번에 그 장제원,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심은 사람은 다 쫓겨나고 지금 검찰하고 늘공 항상 기재부나 이런 데 출신 공무원들 이 사람들은 지금 또 아직도 힘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또 휘둘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연산군 때 김처선이라고 4시가 있었습니다. 연산군한테 옳은 얘기하다가 눈 뽑히고 팔 잘리고 뭐 다 해도 끝까지 얘기하다가 목 효수돼서 죽었잖아요. 그 정도 각오 없으면 대통령실에 있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실에 그냥 자리만 채워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 그리고 대통령도 더 이상 측근들한테 좀 휘둘리는 모습 이거를 딱 잘라야죠. 그래서 이제 권성동이가 물러나면은 후임 원내대표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뭐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이번 국회가 아주 중요하다. 그럼요. 그래서 후임 원내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인데 최근에 뭐 신윤핵관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윤상현 의원이라고 이준석까지도 그 사람이 중간급 지휘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미리 초를 쳤어요. 그러면은 윤상현 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원내대표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또 영남권 사람들이 대한다, 주호영이가 빠졌기 때문에 역시 국민의힘의 중심은 영남 아니냐 이런 얘기는 있는데요. 네. 하여튼 뭐 윤상현 의원은 뭐 사교성도 좋고, 잘 하긴 하죠. 하지만은 또 과거의 그 친박 이런 이미지가 좀 많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당을 새 얼굴로 내세우는 그 간판, 이거로는 조금 좀 약해 보이지 않나.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내대표는 좀 누가 봐도 좀 참신하다. 이런 사람이 좀 했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뭐 윤상현 의원도 잘 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은 그만큼 과거에도 친박 이런 뭐 박근혜 대통령 보고 누나라고 하고 뭐 이런 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수도권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영남은 어차피 2023 총선에서도 뭐 크게 변화가 없을 테니까. 그러나 이 보수 중심은 영남이니까 영남에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저는 뭐 어디 지역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호남에서도 뭐 할 수가 있는 거고 영남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하는 거고 저는 수도권이 지금 민주당은 지금 호남에서 급격히 이탈해서 수도권으로 모이고 있거든요. 이번에 최고위원들 보세요. 다 수도권이거든요. 또 굉장히 젊어요. 40, 50대.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방탄하느라고 뭐 엉망이 돼버렸지만 국민의힘도 수도권 격전지 이런 데를 좀 신경 쓸 때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도 김학용 의원, 사선 의원 아닙니까? 지난 4.7 재보선인가요? 거기서 해서 다시 원내 진입을 했는데 영남권에도 뭐 삼성급으로는 김태호, 경남 쪽에 박대출, 경북에는 윤재호 뭐 이런 분들이 되게 원내대표는 삼성급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좀 묵직하면서도 좀 협상력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너무 좀 검수완박법을 합의한 거라든지 또 야당 공격에 본인이 앞장선 거라든지 여러 가지 좀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좀 보완해 줄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정지석 비대위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이준석이가 박주선 전 부의장이 비대위원장 이게 후보로 구상할 때는 박주선 의원님 훌륭한 분입니다. 꼭 모십시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면서 그래도 가처분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톤을 낮췄는데 이 정진석 이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개 사진을 걸어놓고 거기다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런 말을 달았네요. 그거 개 이름도 그 암호화폐에 나오는 시바견이라고 개 이름이 시바예요. 시바. 어떻게 보면 욕 같잖아요. 그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수준 낮은 저질인가를 알 수 있죠. 비대위원장 됐으면 거기다가 욕하는 개 사진이나 올려놓고 거의 막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나오면 텔레비 채널 돌리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당 대표까지 했으면 정말 정도를 지키면서 싸우라.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준석이가 나이가 30대지 거의 그 저질판으로서 청년 정치를 완전히 망치고 있어요. 저는 그런 태도는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가처분은 한다고 봐야겠죠. 당연히 한다고 봐야죠. 이준석은 지금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과 확실히 결별하는 방법. 그건 당 윤리밖에 없지 않겠느냐. 28일 날에 윤리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거기서 뭐 추가 징계를 해서 빨리 없애버리든지 저는 안 되는 거는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인연을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괜히 부부간에도 원수처럼 맨날 죽이고 사니 하는 것보다 도장 딱 찍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서 쿨하게 헤어지는 거 지지고 볶고 살면서 뭐 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준석은 이제 국민의힘 당원으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빨리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처리할 거 있으면 처리해야지. 뭐 근거가 없느니 수사 결과가 안 나오느니 이것저것 다 핑계대다가 할 일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국정 안정이고 개혁이에요. 이거를 해서 방해되는 인간들은 피해야죠. 아니 유대인도 용서가 안 되는 범죄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죽인 살인, 하나는 명예훼손. 명예는 한번 더럽히면 회복이 안 되거든요. 살인도 사람이 한번 죽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이준석은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심각하게 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경찰 수사도 이달 안에 네. 매듭을 짓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경찰이 그동안 해왔던 이런 정치 수사를 보면은 저는 크게 기대할 바는 못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정쩡하게 나오겠죠. 네, 어정쩡하게 네. 나올 가능성이 네. 많아요. 그래서 판단은 결국 당이 하는 수밖에 그렇죠. 없다. 네. 그리고 이양희 윤리위원장도 임기가 뭐 10월 중순까지 네. 되니까 만약에 윤리위원장이 바뀌면 또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칼을 뺐으면은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 그럼요. 또 양단식으로. 그럼요. 결론을 내야 됩니다. 아니면은 선장이 그 폭풍우를 돌파할 거냐, 우회할 거냐, 아니면 인근 육지, 섬으로 피난할 거냐, 선장이 결정을 내려야죠. 예. 그래서 지금은 움직일 때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라.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했더라도 또 네. 가처분 신청을 내서 네. 만약에 그게 또 같은 남부지법에 네. 가지 않습니까? 같은 판사가 해요. 황정수 판사가 네.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또 인용이 돼버리면 이 국민이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때는 공중분해되고 해체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그렇죠. 옵니다. 뭐 황정수 판사의 성향으로 봐서 언제든지 저 이준석 쪽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있죠. 그 사람은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한 사람인데 지금 다시 또 비대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황정수 판사 그 성향도 또 그쪽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 국민의힘은 지금 포탄에 뇌관을 항상 달고 있다. 그래서 법원, 그렇죠. 법원은 법원으로도 할 때는 하고 놔두고 이쪽 뇌관 이준석 빨리 쳐내야죠. 쳐내야죠. 농사 저 보니까요. 주말 농장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잡초 뽑는 거더라고요. 네? 그렇죠. 잡초. 네. 뽑아도 떠나요. 일주일만 안 가면은 잡초가 그냥 그득하고 네. 야, 잡초들 머리가 좋대요. 제가 심은 풀하고 똑같이 잡초가 나요. 예? 예. 잡초가 똑같이 생겼어요. 예. 부추밭이다 그러면 부추랑 잡초가 똑같이 생기고 파밭에 나는 잡초는 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잡초들이 그만큼 번식하는데 그거 빨리 뽑아내야죠. 이준석은 저는 잡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도 이제 새 출발을 하기로 했으면은 자고 우면하지 말고 쾌도난마식으로 그렇죠. 쾌도난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그렇죠.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